예, 안녕하십니까. 긍정입니다. 굉장히 좀, 오랜만인 것 같은데요. 오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주식, 제가 이제 채널을 만들었던 부분이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한테 좀 도움이 많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언급을 해드리고 있는데, 뭐 시장의 현재 트렌드라든지 하는 부분보다 향후에 성장 가능한 종목군들, 업종군들, 어떤 부분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 같이 한번 체크를 해보는 그런 시간 또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조금 생소하신 부분일 수도 있고요. 알고 계시는 분들은 알고 계시는 내용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해드리려고 하냐 하면은, 이거 아마 들어보신 분들은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대체 단백질 식품 트렌드, 대체 단백질 관련된 푸드테크, 이 푸드테크 관련된 종목분들 아니면 이 산업에 대해서 조금 언급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이제 푸드테크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예전에 이제 그런 얘기를 한번 해드렸었는데 우리가 이제 4차 산업 얘기를 한번 했어요. 그렇죠? 4차 산업 얘기를 했는데 4차 산업이 기본적으로 모든 산업 도구 자체는 이 형태가 이렇게 가요. 그러니까 이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부분 자체가 그냥 쉽게 그냥 산업혁명 하면서 그냥 끝이 나는 게 아니고 산업혁명이 보통은 이제 일어나게 되면 그게 이제 확장성을 보통 가지거든요. 그 확장성 부분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근데 4차 산업이라고 하는 부분이 다른 부분하고 다른 점을 한번 생각을 해보죠. 우리가 이제 3차 산업 부분에서도 사실은 이제 전기는 사용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전기를 사용을 했으니까 당연히 여기서 전기차가 일단 나올 수가 있겠죠. 전기차가 나올 수가 있는데 굳이 이게 4차 산업혁명에서의 전기차 부분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가장 주된 이유는 3차 산업의 전기 부분은 화석연료죠. 그렇죠? 탄소는 발자국을 남깁니다. 뭐 그 부분에 대한 얘기라면 4차 산업에서는 전기가 탄소의 발자국을 남기지 않죠. 이제 신재생으로 간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신재생 에너지, 태양광 풍력 뭐 이런 부분으로 보통 가고 수소도 사실은 지금 계질 수소라든지 그러니까 LNG라든지 LPG를 성질을 이용한 계질 수소라든지 아니면 철강이라든지 석유화학을 이용한 부생수소 같은 경우에는 사실 CO2가 발생을 하죠. 그래, 전기분해까지 가야지 일단 수소도 이제 완전 청정이 되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으로 간다라는 얘기는 다시 얘기를 하면 지구의 오염, 소위 말해서 가장 중심의 화두에 서 있는 건 제가 생각할 때는 기후 온난화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요. 기후 온난화 부분을 어떻게든 이걸 이제 가만히 놔둘 수 있는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든 이제 막아보겠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제 에너지라든지 전기 부분을 신재생을 사용을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신재생을 사용을 하면 뭐가 줄어요? CO2가 일단 줄어들 가능성이 높고, 그렇죠? CO2가 줄어든다라는 얘기는 CO2는 뭐죠? 지구의 온실 효과 자체를 햇볕 들어오는 부분을 들어왔다가 이제 나가는 걸 막는 요게 이제 CO2가 요걸 막죠. CO2 배출량을 줄이면은 지구의 온난화 자체가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다라는 부분인데 사실 이제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하는 부분이 이 부분에서 이제 중요하다라고 하는 부분들 중에 하나가 어 그거잖아요. 그 뭐지? 그 발전 부분, 전력 부분에 대한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사실은 이 부분에서 전력 부분만 중요한 건 아니고요. 더 중요한 부분은 사실 이제 되새김질하는 어, 우리가 이제 좋아하는 소고기라든지 양고기라든지 뭐 이런 되새김질하는 그죠. 이런 생물체들이 사실은 이산탄소를 굉장히 많이 배출합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그렇고 고기 좋아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고기를 먹기 시작을 하고 고기를 먹을 수밖에 없죠. 단백질을 채워야 되니까. 단백질을 채우는 이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이산화탄소 배출이 굉장히 좀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환경 문제라든지 하는 부분에서 일단은 뭐 대체육에 대한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 대체육 부분은 시장 안에서도 지금 보게 되면은 요즘 다시금 조금 줄어들고 있는 그런 모습이 일단은 나타납니다만은 여기 지금 보시는 이 화면 자체가 미국의 그 식물성 단백질 기반 대체육 부분에 대한 성장성 부분을 보여주는 건데 기존 육류보다도 지금 보니까 성장 자체가 2020년 3월 코로나 탁 터지고 난 다음에 굉장히 좀 급등하는 그런 모습이 일단 보였습니다. 이 급등하는 부분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그 가축을 키우는 것도 사람들이 보통 가축을 많이 키우죠. 근데 가축 키우는 사람들이 자꾸 이제 코로나에 걸리는 그런 부분이 많이 좀 발생을 했어요. 코로나 이후로 이제 주요 이제 대형 육류 가공 공장들이
조업 중단을 막 이렇게 하게 되고 조업 중단을 하게 되니까 육류 공급이 좀 부족해지고 이로 인해서 가격 인상이 일어나면서 식물성 단백질 추출의 대체육 산업이 성장을 일단 지속을 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일단 보여주게 되고요. 실질적으로 요 관련된 산업을 보게 되면은 미국의 식물성 대체육 판매 자체는 지속적으로 지금 계속해서 좀 증가를 해주고 상승을 해주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2018년도, 2019년도, 2020년도 지나가면서 거의 한 31% 정도 증가를 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이쪽 산업 자체가 이제는 뭐 옛날 같은 경우에는 에이 뭐 이게 되겠냐 뭐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이것도 이제 이것만 빼놔놓고 이제 생각할 부분은 아니고요. 앞서서 일단 말씀을 해드린 것처럼 이게 4차 산업혁명 안에 들어간다는 거죠. 4차 산업혁명이 기본적으로는 그린 에너지 혁명 부분이다라는 점을 감안을 해보자면 지금 보면 온실가스의 한 26% 정도가 음식 생산 및 가공 과정에서 발생을 합니다. 그렇죠? 그 중에서 동물성 음식이 몇 프로를 차지를 하고 있냐면 거의 한 60% 정도를 차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그리고 특히 이제 동물성 음식에서 소고기하고 양고기가 거의 절반 정도를 차지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얘기들도 일단 나올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우리나라에서도 계속 언급은 됩니다만은 동물복지 부분에 대한 얘기들도 굉장히 얘기가 많이 나오죠. 동물복지 얘기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내 복지도 안 되는데 인간 복지도 안 되는데 동물복지 얘기한다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만은 간에 동물복지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는 기회 자체를 줄 수 있는 뭐 그런 부분들이 생긴다면 충분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요거는 이제 대표적인 이제 관련 회사이죠. 임파서블 푸드가 세스 2019에서 상을 수상을 하는 그런 모습이고, 스웨덴의 식물성 음료기업 오틀리의 우유 광고입니다. 우유인데 이것도 식물성으로 만든 거죠. 그렇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흐름을 좀 보게 되면은, 자, 이거 한번 보도록 하죠. 대체 단백질 식품 스타트업 부분이 굉장히 지금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지금 보시면은 뭐 2014년도 사이즈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보면 거의 지금 몇 배입니까? 20에서 거의 8배 이상 큰 폭으로 이제 성장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일단 보여주고 있고요. 굉장히 유명한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이쪽 대체 단백질 시장에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해주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어요. 지금 보시면은 뭐 여러분들 딱 보시면은 잘 모르겠네 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만은 미국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육류 가공 업체인데요. 지금 보시면은 대부분 기업들이 생산이라든지 아니면 투자라든지 생산 부분을 거의 다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일단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일단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가 좀 이렇게 좀 봐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실질적으로 그래프를 하나 더 보도록 하죠. 전체 단백질 시장에서 대체 단백질 부분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을 한번 그림상으로 우리가 보더라도 여기 지금 제로에 있는 부분이 대체 단백질이거든요. 거의 없었거든요. 그렇죠? 2020년 같은 경우에 지금 13 정도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2025년 가면은 24 거의 이제 더블 정도 늘어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2030년 되면은 지금 2021년도니까 그렇죠? 이 13 기준으로 보면 이게 굉장히 크게 성장을 하는 거죠. 그리고 2035년까지 가면은 97까지 일단 가게 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대체 단백질 시장 자체가 아직 우리나라에서 뭐 대표적인 기업들은 별로 없습니다. 없는데 이게 뭐 대기업부터 시작을 해서 뭐 기술력 가지고 있는 기업들도 있고요. 그런 기업들 중심으로 해서는 뭐 되지 않을까 이렇게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잘 안 와닿죠, 그렇죠? 잘 안 와닿을 것 같아서 요거 기반으로 좀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비욘드 미트라고 하는 회사에서 지금 벌써 나오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미국에서 나오고 있는 건데요. 지금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2009년도에 창업을 했던 회사입니다. 그리고 2019년도 기업 가치가 한 150억 달러를 지금 내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전년 대비 한 36% 정도 증가한 연매출의 달성을 한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다 아시는 빌 게이츠도 투자를 했고요.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도 투자를 유치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물성 단백질 기반의 대체육을 개발을 해서 지금 맥도날드 여러분 좋아하시죠?
맥도날드 뭐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나는 비건인데 햄버거 먹을 수 있어요, 그렇죠? 나는 아랍인인데 햄버거 먹을 수 있어요. 이렇게까지 생각을 해보면 시장이 정말 크구나 이렇게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은근히 전 세계에서 이슬람 교도가 엄청 많거든요. 그러니까 돼지고기 안 먹는다 뭐 이런 종교상의 이유로 고기 안 드시는 분들을 위해서도 시장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시장이 굉장히 커질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소세지라든지 미트볼, 타코용 쇠고기 등의 외국인의 식습관에 맞는 동양 홈쿡 제품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아직까지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우리나라는 해도 잘 안 먹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뭐 그러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햄버거 미트도 지금 팔고 있고요.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대표적인 기업이 임파서블 푸드라는 회사가 있어요. 이것도 이제 외국계죠. 그렇죠? 임파서블 푸드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입니다. 임파서블 푸드는 이제 비욘드 미트하고는 조금 다르게 대두 있잖아요. 콩. 우리 옛날에 어릴 때 보면은 이제 고기인 줄 알았는데 콩이었네. 뭐 이런 뭐 옛날 콩으로 했는 고기 이런 거 우리나라에서도 만들지 않나 싶은데 어쨌든 간에 대두를 주성분으로 하는 패티를 생산을 하고요. 성분을 분자 단위로 분석을 해서 고기의 맛 그리고 식감 여기 굉장히 중요하죠. 고기의 맛과 식감을 제대로 구현을 해낸 걸로 굉장히 유명한 회사입니다. 옛날에 TV 볼 때 뭐 분자 음식이라든지 하는 부분에 대한 얘기들도 일단 봤는데 저는 그래요. 이게 그냥 고기 먹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지구의 환경을 생각을 하신다면 그리고 조금 고민을 해본다면 이쪽 관련된 종목군들이 향후의 성장성이 굉장히 좀 커질 것 같아요. 커질 것 같으니까 참고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한 1년 전에 한 150개 식료품점에서 현재 한 17,000개의 식료품점으로 이게 지금 매출처가 굉장히 좀 다변화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레스토랑으로 보면은 거의 3만 개가 넘는 레스토랑으로 미국에서의 판매 채널이 크게 확대가 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 굉장히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이제 햄버거 패티는 이게 약간 애매하거든요. 이게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뭐지? 우리 정크푸드라고 얘기를 하죠. 햄버거를 보통 정크푸드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왜 정크푸드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 여러분들 그 햄버거 패티 요거는 보면 여러분들 스테이크 같은 경우에는 그 뭐지? 요소에서 나온 뭐 등심이다, 뭐 안심이다, 뭐 이걸로 이제 스테이크를 보통 만들잖아요, 그렇죠? 근데 햄버거는 사실은 이게 고기가 이게 이 소에서 이 소에서 이 소에서 어느 부위인지도 모르겠는데 이게 막 갈려가지고 햄버거 패티를 만드는 거거든요. 우리 런천 미트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고급으로 따집니다만은 비싸죠, 그렇죠? 근데 미국이라든지 하는 부분 사실 이제 런천 미트 이거는 2차 세계대전 때 굉장히 커진 회사 중에 하나인데 어쨌든 간에 이것도 이제 학급으로 생각하는 가장 주된 이유가 이 고기가 이게 어디에서 나온 어떤 부위의 고기인지가 이게 약간 좀 헷갈려서 그런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이게 어느 그러니까 소 한 마리에서 나오거나 돼지 한 마리에서 나오는 그런 게 아니라 막들이 섞여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뭐 그러는 건데 이렇게 보면은 뭐 햄버거 같은 경우에도 저는 충분히 뭐 정크라고 얘기하기 이제 조금 애매해지지 않나 이렇게도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나라 관련된 기업이 하나가 있어서 그것도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거는 사실 주식에서 돈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영국 브랜드가 있는데요. 영국 브랜드가 있는데 이 퀸인가요? 퀸이라고 하는 회사가 하나가 있습니다. 이 회사가 지금 닭고기 대체 상품을 지금 만들어내는데 마이코 프로틴 기반을 로 해서 닭고기 대체육 그러니까 이거 먹으면 닭을 먹는 듯한 느낌 듭니다만은 사실은 닭은 아닌 거죠. 근데 여기 왜 우리나라하고 조금 관련이 있냐 하면 이거 팔아요. 신세계 푸드에서 팝니다. 닭에게도 휴식을 이러면서 노 치킨 너겟 치킨이 아닌데 너겟이야 뭐 이런 광고를 지금 해내고 있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이런 회사들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시장 안에서 여러분들이 대체육이라고 하면 이제 고기만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은 우리는 소의 자식이죠. 예, 무슨 소의 자식입니까? 왜냐하면 소의 우유를 먹고 자랐기 때문에 소가 우리 엄마죠, 그렇죠? 우스갯소리고요. 지금 유제품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좀 뭐 중요합니다. 달걀이라든지 우유라든지 하는 부분도 중요한데 이거는 이제 달걀이죠, 그렇죠? 달걀입니다. 미국의 실리콘밸리 스타트업 기업인데요. 이저스트라고 하는 기업입니다. 2017년 녹두를 원두로 해서 달걀 대체 식품인 저스트 에그를 세계 최초로 개발을 했고요.
지금 1억 개가 넘는 달걀을 판매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거 보다 보면 제가 문득 생각을 했는데 옛날에 중국에 가짜 달걀 사건 뭐 그건 조금 다르긴 할 겁니다만은 어쨌든 뭐 그렇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11년도 설립을 했고요. 그러니까 회사 설립이 꽤 됐죠. 그렇죠? 2017년도에 대체육이 아닌 최초의 식물성 달걀을 노른자와 흰자를 섞은 모양의 액체가 담긴 병으로 지금 보이시는 요거 저스트입니다. 그렇죠? 이걸 보이면서 크게 일단 주목을 일단 받았습니다. 주목을 일단 받았고 요 회사 같은 경우에도 지금 빌 게이츠, 그 다음에 벌컨 캐피탈, 그리고 카타르 국부 펀드 이쪽에서 투자를 한 6억 5천만 달러 정도를 투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세상입니다만은 시장 안에서는 이렇게 열심히 이쪽으로 지금 나가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두 번째는 우유 관련된 회사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해외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뭐 이런 거 보셔도 관계는 없을 것 같은데 우유 관련해서는 오틀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오틀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오틀이라는 회사가 사실 이제 1990년대 굉장히 오래됐죠. 1990년대 초에 설립이 됐습니다. 귀리우유 시장이 호조로 매년 한 두 자릿수의 매출 증가율을 일단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보고 계시는 게 이제 오트리 부분의 상품입니다. 요거는 지금 보시면은 매출 부분을 보더라도 매출도 뭐 큰 폭으로 증가해요. 회사가 계속해서 성장하는 기업이죠. 그렇죠? 우유 판매량 자체는 굉장히 좀 증가를 하는데 사실 이제 우유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도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은 유당불내증이 있죠. 유당불내증. 이게 이제 전 세계 인구의 65% 정도 우유 먹으면 설사예요. 뭐 이런 그게 이제 유당불내증 때문인데 요거 그래도 이제 우유는 먹어야 되겠고 뭐 하는 부분이 있죠. 이쪽 관련돼서 공약도 일단 나오는 모습이 일단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그 잘 팔리고 있는 회사들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하나 우리가 이제 여기까지 제가 보여드리면 사실은 이제 이것뿐만 아니고 참치도 있어요. 참치도. 참치도 있습니다. 참치도. 지금 보면 국회치 같은 경우에는 투나라고 적어놨죠. 투나 없는 투나입니다. 참치도 있고요. 바다도 지금 사실 좀 문제죠. 얼마 전에 보니까 후쿠시마 원전 거기 그 오염수 방류하니 많이 이제 전 세계에 먹거리가 진짜 많이 힘들어진다. 다 만들 수 있어요. 다 만들 수 있고 어차피 다 화합물이라서 그렇죠. 지금 요게 이제 2016년도에 이제 오세안 허거푸드라는 회사가 이제 설립이 됐는데 이 회사는 토마토로 참치를 만듭니다. 토마토로 참치를 만들어서 아하미라고 일단 하고요. 가지 있죠, 가지. 가지로 장어를 만들었죠. 우나미가 장어 아닌가요? 일본어로. 당근으로 연어를 사키미라고 하는 제품을 일단은 지금은 개발 중이고요. 뭐 여회사 같은 경우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초밥에도 이렇게 지금 보니까 이거 완전 참치 같죠, 그렇죠? 속여도 속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게 참치도 사실은 굉장히 좀 문제가 많잖아요, 그렇죠? 거의 뭐 씨가 마르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국회치의 참치 부분도 일단 있습니다. 참치도 일단 문제가 많은데 뭐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보통 많이 생각을 하는 게 이건 이제 회사들이 이제 이런 거고. 이거는 이제 식물성 기반으로 해서 이제 고기를 만든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 저번에 무슨 뭐 요리나 이런 것들을 봤더니 분자 요리 뭐 이런 거 보면 분자를 이용을 해서 뭐 어쩌고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식물성 기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아예 세포 배양육으로 일단 그 햄버거 패티라든지 하는 부분을 만드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요거는 이제 그 식감이라든지 진짜 고기인 거죠. 고기인 건데 도축이라든지 하는 부분은 일단 없는 겁니다. 이산화탄소 배출이라든지 하는 부분들도 거의 없는 거고. 근데 요게 가격이 좀 세요. 동물세포 배양육이 2013년 최초 개발 당시에 생산 비용이 파운드당 한 120만 달러. 이거 하나 뭐 햄버거 먹으라 그러면 이제 집 팔아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2021년도 그러니까 한 8년 정도 지나면서 7.5달러로 가격이 좀 많이 하락을 했어요. 이게 하락을 하면서 제품들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제품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을 했고 2030년 정도 되면 2.57달러까지 이게 좀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향후에 세포 배양육 시장도 좀 커질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그림에서 보고 있는 거는 이제 아까 얘기했었던 1파운드당 120만 달러짜리 햄버거 패티 부분이고
두 번째는 RF팜, 여기에 배양육을 기반으로 한 스테이크 부분입니다. 이것도 지금 사실 스타트업 기업들이 요즘 좀 많이 시작을 하고 있죠. 시작을 하고 있는데, 뭐 최근은 아니고요. 최근은 아니고, 이 회사들 지금 보시면은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지속적으로 지금 뭐 회사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실질적으로 지금 판매를 안 하냐 하면 판매하고 있어요.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들 중에서 이저스트 같은 경우에도 일단 판매를 하고 있고요. 그렇죠? 싱가포르에서도 이제 배양육 최초의 뭐 시식 행사도 있었고 뭐 합니다. 이런 세포 배양육 부분도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제가 이제 이렇게까지 설명을 막 이렇게 해드리는 게, 지금 이전에는 조금 주목을 안 하다가 지금 주목을 하고 있는 이유는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중국입니다. 중국.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중국이 참치를 먹기 시작을 하면 참치가 씨가 마르고, 중국이 소고기를 먹기 시작하면 소고기가 씨가 마르고, 원래 중국은 소고기보다 돼지고기를 먹었거든요. 그래서 중국 안에서 사실은 이제 물가에서 가장 중요한 것도 돼지고기와 물가 중요해요. 얘들이 한번 먹기 시작하면 끝장을 보기 때문에 좀 많이 좀 그런데, 최근 들어가지고 좀 의미가 있는 게, 중국이 지금 대체육 시장 부분에 좀 진출하는 그런 모습을 일단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에 코로나19가 진행이 되면서 중국 안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있는 알리바바라든지 티몰이라든지 뭐 이런 회사들 있잖아요. 징동닷컴이라든지, 여기서 일단은 자사 식물성 계란 판매가 30% 이상 증가를 했다. 뭐 이런 얘기가 일단 나오고 있어요. 이 얘기 자체는 다시 말해서 중국 시장이 일단 대체 단백질 시장이 조금 더 커지고 있다. 대체 단백질에 대해서 중국이 크게 뭐 우려를 안 가지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해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서, 중국이 이런 대체육 자체를 먹기 시작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시장이 굉장히 좀 커질 가능성이 높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은 우리가 한번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에는 지금 외국 기업들이 굉장히 발빠르게 조금 진출을 하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지금 아까 봤던 비욘드 미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20년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계속해 진출을 해주고 있고요. 스위스 있죠. 네슬레 같은 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고, 미국 기업들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대두 부분이라든지 하는 부분도 이제 좀 중요해지는 부분이라서, 조금 더 나아가 보면 이제 스마트팜 부분도 굉장히 커질 수가 있겠죠. 이게 지금 아까 얘기를 할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대체육 시장이 커지고 있다. 왜? CO2 때문에. 그럼 대체육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은 식물 기반의 대체육이기 때문에, 그러면 스마트팜이 굉장히 커질 가능성이 높겠다. 스마트팜을 만들 때 기본적으로 탄소라든지 하는 부분, 부분의 이제 생산이라든지 하는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쪽으로 좀 달릴 가능성이 높겠다. 뭐 이런 식으로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런 부분 한번 기억을 해보시기 바라겠고, 지금 시장에서 얘기는 많이는 안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이쪽 시장이 굉장히 좀 커지고 있는 회사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이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죠. 그냥 단순히 이제 여러분들이 물가가 오르니 뭐 이런 식으로 가지 마시고, 대체 단백질 식품 시장에서의 국내 기업 현황을 보면은, 지금 뭐 미래에셋하고 풀무원이, 미래에셋이 지금 임파서블 푸드에 투자를 했습니다. 그렇죠? 풀무원은 블루나루, 그리고 동원 F&B, 신세계푸드, SPC 삼립, 요즘 좀 많이 오르고 있는 종목이죠. 여덟 기업들이 지금 보면은 유통하는 기업들도 있고요, 투자하는 기업들도 있고, 뭐 관련된 기업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부분들도 일단 체크를 해보시고, 우리나라에서 그냥 하면 좋은데, 그렇죠? 개발을 지금 하고 있는 데는 있긴 하죠, 그렇죠? 개발하고 있는 데는 있긴 한데, 롯데푸드라든지 농심 뭐 얘들도 이제 개발을 하기 시작을 하겠죠. 근데 이 체인점이라든지 하는 부분이 제대로 커지기 시작을 하면 좀 돈이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어쨌든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단순히 2차 전지라든지 하는 부분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 산업혁명은 뭐가 있다? 이게 산업혁명은 확장성을 가진다. 산업혁명은 확장성을 가진다. 이산화탄소를 줄일 수 있는 부분, 이산화탄소가 많이 배출이 돼서 지구온난화를 만들고 하는 부분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그 부분에 신경을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항상 그래요.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 이게 자꾸 이제 굉장히 좀 미세적으로 보다 보면 미세적으로만 보다가 전체를 놓치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확장성을 가지고 좀 큰 눈으로 이게 왜 지금 산업이 이쪽으로 다 달리고 있는지, 왜 반도체로 달리고 있는 건지, 왜 2차 전지로 달리고 있는지, 왜 전기차로 달리고 있는지 하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조금 더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4차 산업혁명에서 어떤 종목이 아직도 덜 갔는지, 향후에는 어떤 산업으로 이 부분이 확장성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오늘 방송은 일단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지금 마이크가 아직 안 와서, 카메라가 아직 안 와서 딴 데서 얼굴 보여드리면서 못했는데요. 다음에는 얼굴도 보여드리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